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입니다. 한자교육진흥회 준상급 교재 완전풀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5과입니다. 마지막 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풀이 잘 들으신다면 준상급 합격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거울 경자를 보시면 앞에 쇠금이고요. 뒤에 마침내 경이라는 발음이 발음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쇠 제품 청동기나 아주 날카로운 어떤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을 거울 대용으로 썼다는 거죠. 파경이라는 말이 참 유명한 말인데요. 거울이 깨지면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가 헤어지는, 이별하거나 이혼했을 경우에 파경의 경지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망원경 같은 경우는 망자 자체가 발알망, 뭘 하고 싶냐, 멀리 보고 싶어 하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망원경 할 때 쓰는 한자겠습니다. 놀랄 경자도요, 공경할 경자가 발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많이 잘 놀래는 편이냐? 말이라는 짐승이 자기 주인이 아닌 사람이 탔을 때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하죠. 그 예민함을 여기서 놀라라 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경이롭다 그러면 다르리, 이 놀라움이 평상시에 다른 거와 좀 다르다. 놀라 이상스럽다, 아주 놀랍다 하고요. 경천동지도 2개씩 끊어서 본다면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뒤어 흔들 정도로 움직일 정도로 세상을 몹시 놀라게 한다는 것을 경천동지라고 하죠. 공구자로 갑니다. 앞에 있는 구수록자는 이렇게 한자로 변형했을 땐 임금왕자로 씁니다. 구수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슬이 보통 동글동글합니다. 구자는 구 발음을 그대로 주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슬이 둥글둥글한 것처럼 동그란 공, 영어로 말하면 볼이죠. 야구, 축구, 배구, 공으로 하는 모든 구기 종목에 구자가 들어가고요. 우리가 땅이 동글동글한 걸 지구라고 하죠. 야구 할 때도 쓰고요. 다하다라는 말로 제일 많이 나오는데 궁할콩도 괜찮습니다. 다하다란 말은 끝이 없다라는 뜻인데 위에 있는 한자가 구멍혀를 뜻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몸궁인데요. 사람이 집이 없을 때 동굴에서 살게 됩니다. 구석기야 신석기 이런 시대에는 동굴에서 사는 게 당연하지만 현 시대에서 거처할 곳이 없어서 아주 거린처럼 길거리에 살다거나 춥거나 비가 오고 그러면 동굴로 숨 수밖에 없죠. 그렇다는 건 아주 지금 가난하게 됐다는 얘기인데요. 궁하다 이런 말은 가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로 아래 빈궁하다, 가난하다가 되고요. 동굴에 들어가서 열심히 뭔가 연구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궁리라는 단어도 있다는 거. 몇 기자를 잘 보시면 이 몇 기는 원래 배틀 모양에서 왔는데 네이버에서 그림을 좀 참고했습니다. 위에 있는 이렇게 실타래 2개를 이렇게 배틀기에 만들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처럼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몇 번 움직였더니 실이 되고 있다 해서 그 몇 번, 몇 개 이런 말로 좀 연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망 그러면 음력으로 매월 나흘 또는 그날 밤을 기망이라고 하고요. 망자에 보름망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이런 말 할 때 쓰는 거죠. 여기 몇 기 그림을 좀 연상하시면서 나중에 이 몇 기가 앞에다가 나무목을 붙이게 되면 그래서 이런 배틀 기계가 되죠. 그래서 배틀 기계기 할 때 나무목을 쓰는 겁니다. 다만단 씻습니다. 아침단 해가 떠 있는 모습을 그린 단자에 앞에 사람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아침을 좀 조심하라는 뜻이랍니다. 다만 하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달 때 많이 쓰는 부사어잖아요. 다만 아침에 화내지 말고, 다만 아침은 거르지 말고, 다만 아침엔 좀 뭐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쓰는 거여서 아침을 좀 좋게 보내면 좋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식구들한테 되도록이면 안 좋은 소리 안 하려고 하고 좋게 하려고 하죠. 하루 기분이 조금 나쁘게 가면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별로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침엔 다만 단지 어떤 조건을 걸 때 단서 어떤 법률 조항에서 조건을 달 때 쓰는 글이죠. 알람 그림을 찾아봤더니요. 우리가 아는 계란을 많이 하실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개구리알 식물에 뭔가 알이 붙어 있는 모습을 쓴 거라고 하는데 이해가 좀 빨리 돼서 여러분도 그림을 좀 보셨으면 하고 가깝고요. 물고기나 개구리 알과 같은 것이 알입니다. 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알 안에 있는 핵을 그림으로 정확히 또 그려놨고요. 계란할 때 당연히 쓰고 난생동물이다 그러면 알로 벌, 새 이런 것들이 알을 낳아서 새끼를 키우는 게 난생동물이죠. 여자한테도 난자, 난소할 때도 쓰고요. 서늘할 양자는요, 앞에다가 얼음을 집어넣어서 얼음빙이 춥다가 되고 서울 경자가 여기서는 뭐 이응만 밖에 주지 않아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굳이 막 어거지를 쓰면 이 경자의 여 발음과 지금 량자의 야 발음을 같은 격으로 봐서 형상자로 보기도 합니다. 일단은 얘는 앞에다 물수를 써도 되고 이수변을 써도 되는데 얼음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게 정자고요. 서늘하다, 차갑다라는 뜻으로 보시는데요. 남양 특집이라고 여름에 왜 추운 영화들 표현할 때 쓰잖아요. 청량음료, 아주 시원한 음료를 할 때 씁니다. 춥다, 서늘하다 이런 말 할 때 써요. 이슬로자에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드러날 로자입니다. 이슬로는 많이 아시죠? 그런데 이 드러날로로 쓰는 우리 일상 용어가 너무 많은데요. 먼저 비유가 들어가면 날씨입니다. 길거리에 길로자니까 길거리에 있는 이슬방울인데요. 이슬이 우리 눈에 보인다, 드러난다라는 말에서 보이게 해서 노출이라든지 폭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드러내는 건데 특히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노숙, 그 다음에 노점상 이럴 때도 씁니다. 장사할 땐 노점상, 길거리에서 자면 노숙자 이럴 때도 쓰는 노자인데요. 길로자 아니에요. 그때도 이렇게 이슬로입니다. 술에도 많이 써있죠. 질로소주 옛날에 참이슬, 지금은 참이슬인데 옛날에 질로 이랬었잖아요. 버들레자 보는데 제가 좀 버드나무를 이렇게 가까봤네요. 인상직자 이 뒷부분은 토끼묘자지만 이런 잎을 모양을 그린 거라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유록 화홍이다. 봄 푸르른 버드나무와 붉은색 꽃 이렇게 해서 봄 경치고요. 유하는 반응인 버들나무 꽃이고요. 바쁠망인데요. 먼저 마음심이 앞으로 오면 이렇게 변하는 거 아시죠? 마음이 너무너무 바빠서 깜빡 잊어요. 그래서 잊을망엔 이렇게 아래에다 마음심을 쓰고 마음심이 앞에 오면 바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도할 때 어떻게 얘기하면 마음이 앞서 있다. 마음이 앞에 있다. 그럼 바쁜 거다. 마음을 아래쪽에 놓고 있다. 깜빡 잊어버렸다. 그래서 마음이 앞서면 바쁘다. 이거를 좀 중심을 잡으시면 잊을망도 괜찮게 외우셨을 것 같고 망중한이라고 해서 바쁜 가운데 한가롭다. 공사다망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 공자는 공적이다. 사자는 사적이다.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정말 바쁩니다. 이렇게 잠잘면인데 잠 안 자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긴 하던데 우리 보통은 다 잡니다. 백성은 잠잘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 감고 자야죠. 눈 감고 잠을 자는데 진짜 비슷한 자가 이거예요. 눈 한자. 진짜 비슷하지 않나요? 뒤에가 그칠간을 써서 우리 눈에 항상 붙어있는 눈 아닙니다. 안경 할 때 많이 쓰고 안과 가다 할 때 씁니다. 불면이면 잠을 못 잔 거고 동면은 겨울들 겨울잠을 뜻하겠죠. 상당히 비쌉니다. 점을 물어보시면 없을막자에다가 나리를 결합해서 해가 없어지면 하루 진 겁니다. 그래서 저녁 때쯤 생각하시면 되고 조삼모사락에서 원숭이 가지고 한 얘기 맞죠? 똑같은 건데 그것을 방법만 바꿨는데 속아서 이렇게 넘어갈 때 조삼모사라고 하죠. 아침에 3개 줄게. 저녁에 4개 줄게.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반대되잖아요. 그래서 그 원숭이 키는 조공이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그랬더니 좋아했대잖아요. 진짜 똑같은 7개 갖고 나눈 것 뿐인데 우리도 그럴 때 많죠. 조령목에 아침에 명령한 걸 하루도 안 간 저녁에 법령을 바꾸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무성할무 보시면 풀초인데요. 풀이 많다고요. 무자는 그대로 발음만 하면 되겠습니다. 무성하다. 풀이 많다. 잠배 갈게요. 옛날에 잔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유리로 아주 예쁘게 만들지만 나무로 만든 잔입니다. 아마 안이 불자가 배 발음으로 된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기 문제 나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이 불자를 그대로 하고 싶거든요. 잠배할 때 우리 맥주 같은 거 먹을 때 술 먹을 때 건배 할 때 쓰고요. 측가할 때 쓰는 배자인데요. 보통 골프나 이런 데를 좀 보면 무슨 배 대회라고 표현해서 그 우승했을 때 들고 있는 트로피를 보시면 그 트로피가 다 잔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샴페인 넣어서 마시고 막 이러잖아요. 축하로. 그래서 무슨 배 할 때도 이렇게 잔배가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깨알 상식입니다.
셀페를 보시면 위에 있는 한자는 달러 부자예요. 달러.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원래 아니블인데요. 미국 돈 쓰면 왜 달러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좀 여기다 줄 하나 더 그으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서 돈 모양이야 라고 좀 외우시고, 조개패가 들어가도 무조건 뭐죠? 돈이에요. 그래서 달러 돈 쓰네?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할 것 같아서 지어낸 겁니다. 소비, 비용 이럴 때 쓰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 좀 어려운데요. 얘는 음이 죽일살로 많이 아시는데 덜다 또는 조금 더 깊이 가면 빠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빠르다. 그래서 빠르다라는 단어에서 쇄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뭔가 빨리 도착한다는 뜻으로 주문 같은 거, 전화 같은 게 한꺼번에 빨리 오는 것을 전화가 쇄도하다. 주문이 쇄도됐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고요. 죽을 때는 살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를 쇄도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앞에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죽이다인데요. 좀 잔인하긴 한데요. 몽둥이, 나무 몽둥이를 활용해서 죽이는 건데 더 강조하려고 뒤에다 몽둥이 부스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때려 죽이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원래 고어를 보면 때려 죽일 살자인데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 같은 거나 우리를 피해를 주고 있는 뭐 곤충이나 벌레나 이런 것들을 죽인다라는 뜻을 되는데, 이제 사람을 죽이게 되면 뒤에다가 이렇게 사람인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죽였다는 것은 존재를 없앴다는 거에서 덜 쇠가 되고요. 죽일 때는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뜻에서 빠르다 이런 뜻도 됐다고 하네요. 평상상 책상상을 볼게요. 한자에서 이렇게 집엄을 쓰면 엄청 큰 집입니다. 그 집에 나무로 큰 평상을 놓은 거예요. 저는 평상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는데요. 어릴 적에 마당에 큰 평상 놓고 별자리 보면서 모기 쫓으면서 정말 수박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감자도 먹고 여름을 거기서 또 자기도 하고, 새벽에는 이슬 내려서 축축한 이불을 또 경험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평상, 아주 큰 상을 뜻하면 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조그만한 상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책상 하면 책 보는 상이고요. 병상 하면 병원에 있는 그런 침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울 서자는 사람 자를 딱 빼면 뭐만 남습니까? 태양만 남죠. 사람 위에 태양이 있습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더위를 피해가면 피서고요. 정말 더우면 대서고요. 조금 더우면 소서고요. 한서라라고 하면은 한자가 차오르니까 추위와 더위의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아낄 석자로 갑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아꼈냐면 옛날부터 아낍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나만 꼭 아껴 쓰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뭐 아끼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저한테 딱 맞는 화장품이 있으면 상당히 아껴 쓰면서 그 제품을 좀 오래 쓰는 편입니다. 나한테 딱 맞구나 이러면서 그거 쓸 때마다 너무 아깝다는, 또는 맛있는 음식 없어질 때 애석하다, 석별하다 이럴 때 쓰는 한자입니다. 이 옛석자가 들어간 한자들은 상당히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다가 이제 급수가 높아지게 되면 사람이를 쓰게 되면 석자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빌려주다라는 빌릴 차까지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쓸 소자 볼게요. 손 숫자가 왼쪽으로 오면 모양이 이렇게 변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건 손이고요. 뒤에는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빗자루를 들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청소를 하겠죠. 소재도 뭔가를 없애고 깨끗하게 한다는 뜻인데요. 만약에 이 빗자루 앞에다가 여자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빗자루 든 여자가 누구죠? 네, 며느리나 아내부가 되는 겁니다. 힐소 본디소를 보시면 위에 있는 한자를 저는 날생으로 봤습니다. 뭔가 만들어졌다. 실을 만들 때 처음에는 염색하기 전이기 때문에 흰색입니다. 그래서 본디 흰색이었다. 검소하다, 그런 게 뭔가 꾸밈이 없다라는 흰색을 생각해서 검소라고 읽고요. 소박하다 자체도 뭔가 많이 꾸미지 않고 거짓이 없는 순수한 그 자체를 생각하면 되겠고요. 조금 더 일상생활의 단어를 보면 왜 귀신들이 나타나면 입는 옷을 우리가 하얀색 소복 입었다고 할 때도 이 소자를 쓰고 있습니다. 근심수 시름수를 보면 가을 추자인데요. 추 발음이 수됐기 때문에 시험 문제 정말 잘 출제가 되고요. 가을이 되면 좀 근심이 많습니다. 추수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겨울을 어떻게 나나 근심이었을 거고요. 고향을 계속 타향해서 그리워하는 게 향수병입니다. 아제비 숫자 보겠습니다. 아제비는 작은 아버지를 뜻하는 한자입니다. 콩숫자에서 조그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콩같이 작은 우리 아버지보다는 좀 아랫분. 그래서
삼촌이 이제 숙부인데 여기다가 외자를 쓰면 외삼촌이 되고 그분의 와이프는 외숙모가 되겠죠. 여기 숙부, 작은 아빠. 탈성자는 그림이 좀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요. 벼화에다 북녘북인데 여기 보시면 나무에 올라탔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원래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사람이 올라탄 모양, 사람이 이렇게 다리를 딱딱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벌리고 있는 모습으로 나무에 올라타서 열매 따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스도 특이하게 딱히 나무목에 있지도 않고 북녘북에 있지도 않고 맨 위에 있는 삐침별을 상징하고 있긴 한데 나무에 올라탔다. 그러면 편한 차에 올라타니까 승용차가 되겠고 승차감 할 때 쓰는 승차죠. 숨쉴식에서 스스로자를 제가 무엇이라고 썼나요? 코라고 썼죠. 사람이 태어나서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는 게 신체 중에 코입니다. 그래서 코자가 나중에 스스로자가 됐고요. 코로 숨을 쉬고 심장으로 숨을 쉽니다. 숨 쉬는 기관 두 개를 쓴 건데요. 휴식, 소식 이럴 때 쓰는 한자입니다. 얼굴 한자를 보시면 이 언 발음이 안 반되는 걸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선비의 얼굴입니다. 머리 열자는 선비의 윗부분, 머리만 강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색, 안면 이렇게 씁니다. 가운데 한자 제일 쉽죠.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이 서 있는 거죠. 가운데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서 있다. 까마귀 호자는 그림을 그리듯이 새 모양인데요. 까마귀 눈이 까맣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세조처럼 점을 찍지 않죠. 그래서 까마귀 모양이고요. 삼조고라고 해서 해 속에 산다는 전설의 까마귀고요. 오합지졸은 까마귀가 모이면 아무렇게나 모이듯이 훈련이 하나도 안 된 군대겠죠. 누울 맞자인데요. 시내가 벌러덩 눕는 게 아니라 임금 옆에서 최대한 허리를 눕혔는데 누운 사람처럼 그렇게 자세가 낮아졌다는 뜻으로 보시면 좋고요. 와상은 침대고요. 기와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근심 우자입니다. 머리 열자가 위에 나와 있네요. 머리 열자를 위에 넣어주고 아랫부분에 사랑의 자의 나머지인데 진짜 사랑의 자는 이렇게 나중에 추가를 하죠. 그래서 사랑으로 인해서 얼마나 골치가 아픕니까? 드라마, 영화, 우리의 삶, 소설, 만화 주제는 다 사랑입니다. 그래요. 사랑으로 참 머리 아프죠? 그래서 근심이 된다. 그래서 우환, 우수 이렇게 머리 아픈 근심거리입니다. 지부자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우주 할 때 쓰는 건데요. 우자는 보통 공간을 뜻한데요. 주자는 시간을 뜻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우주라고 하는데 그때 이렇게 어조사 우자를 활용해서 우발음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 우주 할 때 우자입니다. 집 원자도 똑같아요. 언덕에 만든 집인데 아주 잘 지었습니다. 완전할 완자가 원돼서 발음 문제에서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병원, 사원 큰 집입니다. 개인 집이 아니라 관공서처럼 쓰는 거예요. 어릴 유자는 앞에 있는 한자 자체가 작단데 뱃속에 있는 아기 모양을 그렸습니다. 뭐 보통 저 작게 그리면 이렇게 임신한 여자를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몸신자인데 여기에 이렇게 아기가 작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아이라는 뜻이고요. 그런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유아라고 하고 장유유사라고 할 때 쓰는 거죠. 어른과 아이는 순서가 있어야 된다. 전유자를 보시면 이렇게 정말 좀 노골적으로 그림이 있어서 정말 이게 맞습니다. 이 삐뿔뿌 이쁜 아이를 손으로 잡고 새처럼 품어서 젖을 먹이고 있는 엄마입니다. 유모, 우유 이럴 때 씁니다. 그림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이버에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우릅자를 보시면 서서 웁니다. 눈물은 당연히 액체니까 물수로 썼겠죠. 우는 건 정말 슬퍼요. 요즘 드라마 보면 저는 여자가 우는 것도 슬프지만 남자가 울면 그렇게 가슴이 애이고 슬퍼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좀 우는 장면이 내가 울고 싶어서 앉아서 울고 누워서 울고 서서 울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 헤어지는 사람과 서서 울면 더 슬퍼요. 그래서 서서 울면 슬프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고요. 감읍, 읍청 울면서 막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자자, 사랑하다 못해 이 무성할 자, 무성하다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마음인데요. 이걸 무성할 자를 조금만 더 파자하면 거물현자 두 개잖아요. 그래서 검게 탄 마음, 보통은 이 사랑은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시꺼멓게 탄 자식이기 때문에 감내하고 인내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인연을 끊지도 못하는 그런 자식과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엄마의 사랑할 때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엄부자모 밑에서 자랐다 이런 말 쓰잖아요. 엄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쓰는데, 자애로운 이럴 때 쓰고, 불가에서 최고로 하는 게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 할 때도 쓰는 한자죠. 씩씩할장 장할장을 보시는데 앞에 있는 한자가 나무 조각입니다. 그래서 장발은 그대로 주고, 자, 이 조각장은 씩씩한 장군 할 때 쓸 때가 많아요. 장수, 장군. 그래서 장수와 선비가 아주 씩씩하고 장합니다. 장담하다, 장대하다, 대장부다 이럴 때 쓰는 장자예요. 끊을 전자는 여기 보시면 실로 묶여 있는 걸 과감하게 칼로 끊어 제끼는 건데요. 사물을 끊는 것보다 서로 맺어져 있는 인연을 끊을 때 많이 씁니다. 다시 한번, 사람의 관계를 끊을 때 쓰는 한자에서 절단하다, 절교하다, 특히 절교라는 의미가 훨씬 많습니다. 사물을 끊을 때도 쓰지만 진짜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끌 때 많이 써요. 고야할 정자는 풀을 청자에 좀 어떤 한자가 있냐면 젊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젊은이가 다퉜습니다. 엄청나게 심하게 다퉜습니다. 씩씩거리고 있겠죠. 그 이후에 서로 뭐합니까? 말을 안 합니다. 아이고 조용합니다. 이렇게 조금 연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할게요. 젊은이들이 다툰 후에 조용해졌다, 이렇게. 평정하다, 동정은 서로 반대말이죠. 반대말입니다. 깨끗할 정은, 물은 스스로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물수에다가 다툴증을 써서 쟁발음이 정됐습니다. 물은 알아서 깨끗해지더라. 정수기 할 때 정리죠. 세정하다, 정결하다. 잡을 조자 재밌는데요. 뒤에 있는 게 나무 위에서 울고 있는 새들이에요. 나무에서 있는 입구 3개, 새들이 이렇게 나무 위에 있는데 손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잤습니다. 새 잡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새가 울고 있다, 조자가 발음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입구 3개를 먹을 것이라고 보셔도 돼요. 나무 위에 먹을 거 많이 있는데 이렇게 내가 딱 따오는 거. 지두가 있다, 그럼 뭔가를 내가 뜻한 걸 잡고 있다. 조심하다, 마음을 잡고 실수 없게 하다. 술주는요, 뒤에 있는 한자가 원래 술인데 술이 액체니까 몰수를 추가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주량, 주도, 술 할 때 맥주, 소주, 탁주 이럴 때. 지혜 주자 볼게요. 앞에 있는 건 알다고요. 뒤에 있는 건 나릴인데요. 알고 있는 걸 일상에서 쓰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지략, 중지, 지혜입니다. 알고 있는 거와 써먹는 건 천지 차이죠. 요리책을 보고 요리의 지식을 다 압니다. 몇 스푼, 몇 그램 넣는 거 아는데 실제로 하면 또 그 맛 안 나죠. 그런데 그런 지식을 약간만 아는데 실습을 너무 잘하면 그게 진짜죠. 나물채 보겠습니다. 풀초를 집어넣고 아래다가 풍채채가 발음을 해서 풀이 나물이고요. 야채, 책은 이럴 때 쓰는 채소 뿌리요. 캘채는 그러면 손을 집어넣어서 진짜로 그 야채를 가져오는 겁니다. 뒤에 있는 풍채채는 그냥 채 발음을 하시면 되겠고, 나무 밑에 있는 뭐 채소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풀, 야채. 채집, 공채 이렇게 뭔가 가져올 때 쓰는 거고요. 아내 첫자는요, 이 붓산데 뭔가 손에다가 들고 있는 도구, 뭔가 손에 들고 있는 여자, 일하고 있는 여자, 아내입니다. 며느리의 입장이 아니라 이거는 남편과 아내의 동등한 입장을 할 때 씁니다. 그래서 보통 남편들이 제 와이프입니다, 이렇게 영어야 와이프가 한자에선 처겠죠. 제 처입니다, 처제입니다, 애처가입니다 이럴 때 쓰고요. 부부만 했을 때는 이 처를 쓰고, 객관적으로 드러날 때는 아내부를 쓴다는 거. 샘천자는 하얀색 물이 나오고 있는 샘물을 뜻합니다. 온천, 구천, 깨끗한 물. 끝나갑니다. 불을 조금 앞에다가 손수 쓰고요. 뒤에도 부른다인데요. 손으로 막 적극적으로 불러 모으는 걸 이렇게 불을 초청, 초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층층자를 보시면 집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원래 주검시인데 제가 집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일직증은 더하다 라고 보실게요. 집을 계속 더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아파트처럼 층이 올라갑니다. 층수, 층계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쌀포자는요, 먹는 쌀이 아니라 포장하다 포자입니다. 그래서 몸기의 변형자예요. 몸기를 사람 몸이 추워서 보자기로 이렇게 덮어요. 나중에 그래서 손으로 사람을
이렇게 덮어요. 그러면 포옹하다 포자입니다. 안을 포자가 되는 거예요. 단어는 내포하다, 포용하다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가죽 피자를 볼게요. 이 가죽을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 가죽 피가 있고 가죽 혁이 있고 가죽 위가 있습니다. 가죽 피는 짐승으로 벗긴 아주 처음 가죽이고요. 혁자는 털을 뽑았고요. 위자는 가공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피, 혁, 위에서 누가 제일 비쌉니까? 그렇죠. 위가 제일 비쌉니다. 누가 제일 쌉니까? 피가 제일 쌉니다. 한자로 얘기하면 그래서 모피, 피혁, 가죽인데요. 어느 정도 가공을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피곤할 피, 자, 가죽 피, 우리의 피부로 생각을 할게요. 병이 든 피부다, 피곤해 보이는 피부다, 피곤해 보이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고, 피곤, 피로. 한가한 한자를 보시면 문문의 나무목이죠. 문 옆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엄청 시원하겠죠? 그 그늘에서 쉽니다. 한산하다, 망증아니다. 바쁠 망할 때 한번 봤습니다. 바쁜데 가운데 한가하게 쉰다. 하나라 한자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남아있는 한이 있죠, 한. 내 마음속에 응어리가 풀리지 않고 아픔이 있는 걸 한인데요. 마음속에 마음심에 그칠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한이다. 뭐 죽어도 여한이 없다. 풀지 못하고 남은 원한인데 원한 그런 정말 원통한 일이지요. 그 다음 불구렁을 보시면 우리가 실을 만들 때요. 장인공 만드는 기술자도 제일 어려운 색상이 붉은색이었대요. 그래서 주홍색이다. 붉은빛과 누름빛이 있는 가운데 색이 주홍색이죠. 홍일점이다. 많이 남자가 있는데 거기서 붉은색은 여자를 상징하니까 여자 한 명 있는 겁니다. 그럼 청일점은 뭔가요? 많은 여자 중에 남자가 한 명 있는 거죠. 꽃화자는 이렇게 예쁜 꽃이다 해서 꽃화, 빛날화인데 여기서는 빛날화로 나왔는데 꽃화도 됩니다. 그래서 꽃 모양 그린 거고요. 부귀영화. 아주 돈 많고 권력 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부귀영화라고 하죠. 그 다음 기쁠 한자를 보시면 황색 관 발음이 여기서 환 발음을 한 거고 너무 기뻐서 하품하듯이 입 찢어지게 웃는 겁니다. 너무 좋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환영하다, 활락하다. 두터울 후인데요. 여기 보시면 뒤에 아래 자체가 두텁다인데 뭔가 쌓여가는 신임이 높아진 걸 우리가 두텁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신뢰가 쌓여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지금은 이제 모양이 뭔가가 두꺼울 때도 쓰긴 하는데요. 보통은 보이지 않는 인덕 같은 게 쌓여 있을 때 쓰기 때문에 아들이 날마다 커가는 아들의 사랑이 두터워지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고요. 후덕하다, 중후하다 좋은 말로 많이 쓰죠. 마지막입니다. 기쁘리째는 악기예요. 악기를 연주한다는 건 기뻐서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뻐서 악기 치고 입으로 소리 지르면서 기뻐하는 환희, 희로애락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상급 끝났습니다. 꼭 합격하십시오. 감사합니다.